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1991년 8월의 어느 날 동생들과 놀고 있던 11살 딸이 낯선 사람을 따라갔다는 말을 듣고 찾아 나섰지만 아이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후 생활은 지옥이 됐고 직장도 그만둔 채 미친 듯이 전국의 보호시설과 경찰서를 찾아다녔지만 아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라고 쓰인 현수막을 한남대교와 경부고속도로에 걸고 아버지는 1999년 2월 사라진 딸을 찾아 지금도 전국을 사사시 뒤지고 있지만 현수막은 철거당하기 일쑤이고 수많은 전단을 돌렸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장기 실종 아동들과 눈물로 그들을 찾는 가족들이 있는데 기차역에서 잠깐 한문판 사이 사라진 5살 배기, 어린이집 소풍을 갔다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아이 등 하나같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2019년 12월 기준 국내의 10년 이상 장기 실종 아동은 600여 명인데 이들을 찾고 있는 가족들은 아이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몇십 년째 살던 집을 떠나지 못하고 생업도 팽개치며 전국을 떠돌아다니느라 가산을 탕진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자책감 때문에 정신적 고통과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살아있는지만이라도 알고 싶다는 절박한 호소는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매년 5월 25일은 실종 아동의 날인데요. 최근에 가족들의 유전자를 채취해 실종 아동이 발견되면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얼굴 나이 변환 기술을 활용한 첨단 기술로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관심인데 실종 부모의 아픔을 공감하며 우리 곁에서 홀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를 성인이 된 실종 아동을 찾아내려는 모두의 노력으로 반드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2월에 넷플릭스에 공개되었던 한국 드라마 시리즈 살인자 이응난감 5화에서 8화입니다. 평범한 대학생인 이탕은 우발적인 첫 살인 후 연이어 사람을 죽이게 되는 황당한 상황이 이어지는데 자신을 끈질기게 추적하는 형사 장난감과 끝없이 쫓고 쫓기는 게임을 시작합니다. 후반부인 5화부터는 경찰이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도덕적 잣대로 범죄자로 낙인된 사람들을 처단하고 다니는 연쇄살인범 송천이 등장하면서 이탕과 노비는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먼저 가수 범진이 부르는 여전히 그댄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붉게 물든 거리에 어린 날들의 웃음처럼 환하게 웃던 그대 설레는 향기가 아직 내게 남아있어요. 추억 넘어 들려오는 그대 목소리 나를 불러요. 지나버린 시간을 돌릴 순 없지만 쌓여가는 마음은 같아요.
이탕이 부산으로 떠나 일하는 마트의 알바생 최경아가 인터넷의 한 사이트에 이 여자 죽은 것 맞다는 댓글을 달며 오화가 시작됩니다. 노빈이 이경수란 가짜 주민증을 만들어 신분을 위장한 이탕은 다크 히어로 활동을 이어가는데 여제자를 임신시킨 후 살해해 안매장한 호산여대 노희철 교수와 마약을 밀매하는 범죄자를 살해합니다. 한편 최경아는 마트에서 캐셔로 알바를 하면서 왠지 무척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소심함을 보이는데 한 아주머니가 밖에 진열된 세제를 들고 들어가 환불해달라고 난리를 피자 제대로 대응을 못합니다. 뻔뻔하게 환불해 화장지까지 얻어나온 아줌마를 이탕이 제대로 골탕 먹여주자 경아는 우린 과거 얘기를 잘 하지 않는 게 비슷한 것 같다며 말을 걸며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사실 최경아는 본명이 최인선으로 사귀던 남자가 몰카를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교대 야옹렬한 영상이 퍼져버리자 자신의 영상에 이 여자 죽었다고 댓글을 썼고 성형수술과 개명까지 해 부산에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형사 장난감의 후배 안 형사가 부산에서 노희철 교수가 살해된 사건을 수상히 여겨 부산으로 이동하는 이탕의 모습이 찍힌 CCTV를 확인하고 이탕의 부모를 찾아가 살인 용의자라는 사실과 아직 증거가 없어 정식 수배가 되지 않았지만 가족이 실종신고를 해주면 찾아낼 수 있다며 부탁을 합니다. 실종신고 덕분에 형사 장남감과 안 형사는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되어 부산경찰의 도움을 받아 이탕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최경아는 부산으로 찾아온 엄마와 식사를 하다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한 남자에게 다가가 화를 내는데 알고 보니 초등학교 동창 하상민이었고 예전부터 자기가 좋아했다며 자신도 몸캠을 당했고 여친과도 헤어져 부산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아의 몰카 피해에 대해 같은 심정이라고 위로하며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탕이 마트로 경아를 찾아와 만나는 하상민이 다른 여자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사실 하상민은 여친과 결혼을 앞둔 상태였고 이미 인터넷으로 경아의 영상을 보고 자신의 성적인 상대로 의도적인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름다운 사랑을 꿈꿨던 경아가 핸드폰에서 모바일 청첩장을 보게 되면서 서로 다투게 되는데 하상민은 태도가 돌변하며 쓰레기처럼 행동하다 소리치고 경악해하는 경아를 목졸라 살해하고 맙니다. 가수 김사월이 부릅니다. 달빛. 어두운 밤거리에서 돌아오지도 않는 메아리치는 마음을 불러본 적 있나.
다음 날 최경화가 살해되고 집에 불이 났다는 뉴스를 형사 장난감이 보게 되는데 마트에도 알려지게 되어 경찰들이 수사를 시작하고 뭔가 위기를 느낀 이탕은 마트로 찾아온 살인마 송촌을 피해 달아나자 이때 장난감 형사도 마트로 들어오며 마주치게 됩니다. 송촌의 발에 걸려 넘어진 이탕에게 노 교수 살해에 대해 묻고 같이 가자고 하는 순간 장난감 형사가 쫓아오자 송촌도 사라지고 다행히 이탕도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마트의 CCTV 메모리가 사라졌는데 이미 송촌이 빼간 것이었고 영상에서 죽은 최경화와 만나는 하상민을 보게 됩니다. 한편 하상민은 결혼을 앞둔 여친이 바람을 피고 임질에 걸렸고 자신에게도 옮겨졌음을 알고 이별을 하며 죗값을 치르는데 거기에다가 송촌까지 집으로 찾아와 최경화를 살해한 것에 대한 반성문과 함께 죽음으로 마감을 합니다. 장난감 형사는 이탕의 거주지로 찾아가고 후배 안 형사는 하상민의 거주지로 찾아가는데 살인마 송촌이 이미 하상민을 살해하고 부탄가스를 인덕션 위에 올려놓아 폭발하면서 문 앞에 서 있던 안 형사가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 시각 이탕의 거주지는 엘리베이터에서 한번 만났던 주민이 이탕과 마주칠 때 기분 나빴다며 소화액을 뿌려 모든 거주지의 증거들이 훼손돼 버립니다. 한편 살인마 송촌은 당뇨병이 심해 왼손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는데 해충 같은 녀석들은 잘 살고 있고 자신은 죽어간다는 넋두리를 합니다. 얼마 후 장난감 형사는 아버지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동의를 하느냐 마냐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는 이미 사인을 했지만 장난감 형사는 고민 끝에 다음에 결정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노빈의 아지트에 찾아온 살인마 송촌은 한동안 노빈이 사이드킥으로 도와줬던 사이였는데 처음엔 정의감을 가진 다크 히어로로 생각했지만 점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이코패스로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고 손절했던 것입니다. 송천은 새롭게 손잡은 이탕을 둘이서만 만나게 해달라면서 미네르바 다방에서 보자고 하며 떠납니다. 그 순간 뒤에서 야구방망이로 내려치려는 노비는 되려 송촌에게 한 방 맞으면서 쓰러져 버립니다. 가수 김광석이 부릅니다. 기대어 앉은 오후에는. 창유리 새로 스미는 햇살이 빛바랜 사진 위를 스칠 때 오래된 예감처럼 일렁이는 마당의 키 작은 나무들 빗물이 되어 다가온 시간이 굽이쳐 나의 곁을 떠나면 빗물에 꽃이 하나 흘러가듯 마음의 서린 서름도 떠나 지친 회색 그늘에 기대어 앉은 오후에는 파도처럼 노래를 불렀지만 가슴은 비어 그대로 인해 흔들리는
지난 아픔을 느껴 장률이 새로 스미는 햇살이 빛바랜 사진 위를 스칠 때 오래된 예감처럼 밀렁이는 마당에 키 작은 나무들 빗물이 되어 다가온 시간이 그 위쳐 나의 곁을 떠나면 빗물에 꽃이 하나 흘러가듯 마음의 서린 서름 이탕은 경찰을 피해 오락실에서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앉은 남자에게 목에 닭살이 돋는 살인자 느낌을 받고는 얼른 자리를 뜹니다. 그 시각 병원을 나온 안 형사는 공범이라 생각한 노빈의 아지트를 혼자 찾아가는데 문 앞에서 살인마 송춘을 만나고 격투 끝에 그만 4층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고 입원하게 됩니다. 노빈이 발견해 신고했고 장난감 형사를 만난 노빈은 송춘에 대한 자료와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며 부산 하상민 살해와 가스 폭발도 저질렀다고 합니다. 한편 송춘은 택시를 타고 가다 부연건설 형정국 회장의 딸과 SC엔터 박형진 이사람자가 운전자에게 막말하는 걸 발견하고 한 건물 옥상에서 어른들한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박형진을 살해하고 회장딸 형지수에게 반성문을 받고는 건물 아래로 떨어뜨려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연건설 회장의 지시를 받은 조폭들도 이젠 송천을 쫓기 시작하는데 경찰서의 새로 부임한 문명준 형사과장이 부연건설의 로비를 받고 사망한 회장의 손녀의 사건 화일과 징계 중인 장난감에게 업무 복귀와 송천을 잡는 데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는 솔직함도 털어놓습니다. 한편 혼자 숨어 다니던 이탕이 노빈과 통화를 하는데 송천이 단둘이 만나자는 제의를 했다고 하자 이탕은 만나겠다고 합니다. 노빈은 사실 그곳으로 부연건설의 조폭들을 모이게 하여 송천을 제거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원래 약속 장소인 미네르바 다방이 아니라 폐업 중인 하와이 콜라텍이란 곳이었습니다. 드디어 단둘이 만난 송천은 이탕에게 동병상련끼리 사는 얘기나 하자고 하면서 너는 기준이 뭐냐고 묻자 그냥 얼떨결에 죽였는데 알고 보니 범죄자였었다는 말에 뭔가 특별한 초능력 같은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나쁜 놈들을 처리하자고 제안을 하며 떠나려는 순간 이탕이 칼을 들고 뒤에서 덤비지만 바로 되치기를 당해 쓰러지고 일방적으로 쳐맞는데 그때 부연건설 조폭들이 들이닥치고 그 틈에 이탕이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밖에는 조폭들이 간판에 묶어둔 노빈을 풀어주자 이탕에게 자기에게 계획이 있다며 한 번 더 믿어달라고 하자 이탕은 너무 무섭다며 울먹이는데 갑자기 건물에서 한 방의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가수 서영은이 부릅니다. 세상에 뿌려진 만큼. 그대의 얼굴과 그대의 이름과 그대의 얘기와 지나간 내 정든 날 사랑은 그렇게 이루어진 듯해도 이제와 남는 건 날 기다린 이별뿐. 여전히 내게는 모자란 날 보는 너의 그 눈빛이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할 수 없던 그대. 언제나 세월은 그렇게 잦은 잊음을 만들지만 정들은 그대의 그늘을 떠남은 지금 얘긴 걸. 사랑한다고 말하진 않았지. 이젠 후회하지만 그대 뒤늦은 말 그 고백을 등들어 그대의 얼굴과 그대의 이름과 그대의 얘기와 지나간 내 정든 날 사랑은 그렇게 이루어진 듯해도 이제와 남는 건 날 기다린 이별뿐. 언제나 세월은 그렇게 잦은 잊음을 만들지만 정들은 그대의 그늘을 떠남은 지금 얘긴 걸. 사랑한다고 말하진 않았지. 이젠 후회하지만 그대 뒤늦은 말 그 고백을 등들어 그대의 얼굴과 그대의 이름과 그대의 얘기와 지나간 내 정든 날 사랑은 그렇게 이루어진 듯해도 이제와 남는 건 날 기다린 이별뿐. 바람이 불 때마다 느껴질 우리의 거리만큼 난 기다림을 믿는 대신 무뎌지고 바라겠지. 가려진 그대의 슬픔을 보던 날 이 세상 끝까지 약속한 내 어린 마음 사랑은 그렇게 이루어진 듯해도 이제와 남는 건 날 기다린 이별뿐. 그대의 얼굴과 그대의 이름과 그대의 얘기와 지나간 내 정든 날 사랑은 그렇게 이루어진 듯해도 이제와 남는 건 날 기다린 이별뿐. 지나간 내 정든 날 사랑은 그렇게 이루어진 듯해도 이제와 남는 건 날 기다린 이별뿐. 콜라텍안에서는 살인마 송천이 권총으로 공포탄을 쏘며 조폭들과 상대하고 있었고 처음엔 수적으로 밀리며 송천이 당하지만 살인마답게 조폭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연건설이 보낸 조폭들이란 사실을 알고 회장인 형정국을 찾아가게 됩니다. 얼마 후 형사 장난감은 맹인 안내견 렉스를 안락사 기관에 데려가며 왜 경찰이 됐냐는 후배 안형사의 물음에 무뚝뚝한 형사였던 아버지 장갑수는 기분에 따라 장난감을 혼내기도 했지만 아무 반응을 하지 않자 그때부터는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송천을 추격하는 경찰은 송천의 숙소에서 피가 묻은 반성문들을 발견하고 조폭들도 쫓아오는데 노비는 폐차장에서 중고차를 구하고 대포폰도 2대를 구해 이탕과 함께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자며 떠납니다. 그 시각 부연건설 형 회장을 찾기 위해 김주환 비서실장을 찾아가 협박해서 있는 곳을 알아내요. 뒷골목에서부터 검찰과 정치권까지 뒷배를 믿고 불법 철거, 해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옥에서는 황제 대우를 받는 등 블랙 기업인인 형 회장을 인질로 잡는데 그때 장난감 형사가 들이닥쳐 총을 겨누고 대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송초는 장난감 형사가 형사 선배 장갑수 형사의 아들임을 알아보고는 참 재밌다며 아버지 복수를 하고 싶냐고 쏠 테면 쏘라고 소리치지만 망설이자 송천이 인질인 형 회장의 목을 찔러 살해하면서 그 자리에서 체포됩니다. 그런데 이탕과 차를 타고 가는 노비는 어릴 적 부모가 강도에게 죽임을 당했고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범인도 모르고 힘이 없는 자신을 대신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른 이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시각 경찰차에 실려 연행되던 송초는 당뇨로 썩어가는 왼손을 보이며 수갑 좀 느슨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어쩔 수 없이 들어주다가 순간 기습을 당해 경찰차가 전복되면서 송천이 유유히 탈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형 회장의 죽음으로 사건이 커지며 송천이 공개수사와 수배로 전환되고 덩달아서 공범이라며 이탕과 노빈도 공개에 수배됩니다. TV로 이를 본 이탕, 노빈, 그리고 이탕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난리가 나고 이탕의 엄마는 그만 기절하고 마는데 노빈이 새로운 계획이라며 이탕에게 따뜻한 나라인 태국에 배로 밀항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태국 사람들과 접선해서 중국 여권을 받고 고속 배편으로 밀항할 계획을 세웁니다. 같은 시각 장난감 형사는 병원으로부터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어머니는 동의했는데 빨리 결정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계속 연명치료를 하겠다며 병원으로 찾아가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가수 이승열이 부릅니다. 드림. Dream, I dream.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꿈. Pray, I pray. 그 누구도 듣지 않는 혼잣말. 끝없는 어둠이 내려와 베일에 쌓인 진실을 덮고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를 쫓아 난 다시 제자리 기다려줘. 악몽 같은 밤 그 끝에서 헤매매 지쳐 길을 잃지 않게 눈 감으면 늘 찾아오는 빛. 난 마치 홀린 것처럼 또 너를 찾아 멀어진 너를 찾아.
새벽이 찾아와 지친 어깨를 움츠리게 간절한 마음으로 불러보아도 덧없는 메아리 날 멈춰줘 악몽 같은 밤 그 끝에서 외로움에 지난 나를 잃지 않게 끝도 없이 불어오는 바람 같은 빛 난 마치 홀린 것처럼 또 너를 찾아 사라진 너를 찾아 Dream, I dream 더 위태롭게 달려가는 꿈 한 건물의 지하에 숨어 있던 성초는 자신의 대포폰을 다른 화물차에 버려서 추적 중인 경찰을 따돌리고 옷을 훔치고 모자를 주워 쓰고는 노빈이 태국 사람들을 접선시켜 주었던 치과 의사를 찾아가 노빈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에 가고 있는지 안다면서 다 같은 수배자끼리 만나자며 오산 공장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노빈은 이탕에게 먼저 태국 사람들과 가라고 하고는 자신은 고속버스를 타고 혼자 송촌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태국인 브로커가 이탕에게 중국 여권을 주며 배를 기다리라고 하는데 노빈 것이 없자 가방을 열어보고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빈은 송촌역에 가기 전 장난감 형사의 집에 찾아가 송촌을 잡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시각 장난감 형사의 아버지 장갑수가 입원한 병원에 송촌이 꽃바구니를 들고 찾아갑니다. 지키던 어머니는 약을 먹고 쓰러지고 아버지 장갑수는 송촌에 의해 생명유지 장치들이 해제되어 살해되는데 소식을 들은 장난감 형사는 충격을 받아 노빈을 뒤로하고 병원으로 급히 달려갑니다. 한편 노빈이 남긴 편지에는 자신은 같이 갈 수 없다며 능력대로 느낌이 가는 대로 하면 된다는 내용인데 어차피 이번 생은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이라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답이 없다면 모든 게 나의 선택이었다며 이탕은 노빈에게로 향합니다. 병원에서 아버지의 죽음 앞에 장난감 형사는 평정심을 잃고 눈빛이 떨리며 복수심이 불타는데 권총을 챙겨 노빈을 태우고 송촌을 만나러 오산의 공장으로 향합니다. 노빈은 송촌을 잡게 해주는 대신 이탕은 놓아달라는 조건을 거는데 그 시각 이탕은 스쿠터를 훔쳐 타고 가다 고장이 나자 도로를 뛰어가 타고 온 중고차를 몰고 노빈을 찾아갑니다. 이탕을 봐달라며 대전의 여고생을 살해한 검사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는 노빈에게 장난감 형사는 화를 내며 무슨 기준으로 죽어 마땅한 사람을 신처럼 정하냐고 하자 노빈은 장 형사도 송촌에게 개인적 감정 때문이 아니냐고 반박을 합니다. 노빈의 대포폰 위치 추적으로 오산에 가까워지고 이미 기다리던 송촌이 전기선을 뜯고 기다리며 노빈이 도착하자 송촌이 같이 와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장난감 형사와 서로 총을 겨누며 대치하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공장에 도착한 이탕이 나타나자 송촌은 이제 재밌어지겠다며 신나합니다. 가수 여은이 부릅니다. 우리 헤어지자. 헤어지자
헤어지자 말하고 나는 너와 자주 가던 길가에 혼자 털썩 안고서 눈물이 났어. 참아온 내 맘 들키기 싫어. 우리 손잡고 가던 그 길 함께여서 행복했던 걸 너무 변해버린 널 이제야 알게 됐단 걸 몰랐어. 너의 마음을 사랑했던 기억들이 아직 내게 남았는데 이제 헤어지자 말하고 돌아서 어쩌면 너무 아파서 내가 먼저 말할게. 우리 정말 헤어지자. 좋은 사람 만나. 지난 그때의 우리 모습 누구보다 아름다웠어. 답답해진 마음에 눈물이 흘러내려와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사랑했던 기억들이 아직 내게 남았는데 이제 헤어지자 말하고 돌아서 어쩌면 너무 아파서 내가 먼저 말할게. 우리 정말 헤어지자. 좋은 사람 만나. 이게 우리 마지막. 다신 볼 수 없는 걸 좋은 기억들만 담아둘게. 이제는 안녕. 사랑했던 기억들이 아직 내게 남았는데 이제 헤어지자 말하고 돌아서 어쩌면 너무 아파서 내가 먼저 말할게. 우리 정말 헤어지자. 좋은 사람 만나. 송천은 배짱이 좋다고 칭찬하고 노비는 왜 왔냐며 걱정을 하는데 이때 먼저 송천이 권총을 발사하고 장난감과 총격이 오고 가다가 이탕이 달려들고 노빈까지 합세해서 송천을 잡고 늘어지는데 장난감은 총을 쏘지 못하자 노빈이 송천의 총에 가슴을 맞고 쓰러지고 그때 송천도 이탕의 칼에 배를 찔려 쓰러집니다. 배에 피를 흘리는 송천은 그냥 우리를 놔두고 당신의 삶을 살면 되지 않냐고 묻는 이탕에게 우리 같은 사람도 세상에 필요하다며 넌 어떻게 확신이 있었는지 나와 다른지 묻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천은 장난감 형사에게 놀라운 사실들을 말하는데 장난감 형사가 엄마와 바람난 사람이 송천이었고 그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뇌사 상태로 만들었다고 알고 있었지만 엄마 신정희의 불륜 상대는 장난감의 상사였던 아버지의 후배 박광수 형사과장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송천이 아무리 노력해도 진급하지 못하고
형사과에 배치받지 못한 것은 선배 형사 장갑수가 살인자의 아들인 송천을 차별하고 막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다 중국에 돌아가는 연변 출신 아주머니에게 장 형사가 한약 한 박스를 전달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필로폰이 섞인 한약이었고 5년이 넘는 동안 압수한 마약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연변 아주머니는 체포되어 자살을 했고, 송천이 장 형사에게 사실을 캐묻자 발뺌을 하며 오히려 살인자 자식이 강력계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빠따를 치며 군기를 잡고 니에 실랑이를 벌이다 피는 못 속이는 살인자 자식이란 말에 흥분해 진압봉으로 머리를 7대를 내려쳤다며 복수는 내가 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리경찰 아버지와 바람난 여편네라고 큰소리로 비웃자 형사 장난감은 살기를 띠고 이탕의 목덜미에는 닭살이 올라옵니다. 그때 송천이 배에 꽂힌 칼을 빼어 이탕을 찌르려는 순간 장난감 형사의 권총이 발사되어 송천이 쓰러지고 확인 사살까지 하면서 그렇게 송천이 죽게 됩니다. 해가 떠오르자 노빈과 송천이 죽은 공장을 떠나는데, 얼마 후 장난감 형사는 맹인 안내견 렉시를 자신이 입양해 데려오고 아버지의 장례식이 경찰장으로 행해지는데, 장난감 형사는 참석한 어머니와 박광수 형사과장을 묘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한편 모든 것을 알고 있던 노빈이 단독 공범으로 결론 내려지는데, 송천과 노빈이 죽은 공장의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노빈이 치아까지 이미 이탕과 동일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징계 처리를 받게 된 장난감 형사는 이탕에 대한 증언을 하지 않고 얼마가 지난 후 태국에서 중국 위조 여권으로 잡일을 하며 지내던 이탕은 이민을 온 은퇴한 박충진 형사에게 목격도 되고 결국 불법 체류자로 체포되는데, 증거 부족으로 이미 자유인이 된 사실을 알고는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맹인 안내견 렉시와 산책을 하던 장난감 형사는 살해된 김모 씨가 3년 전 단양의 유괴 사건의 용의자로 밝혀졌다는 TV 뉴스를 보며 쎄한 느낌을 받고, 이탕은 지나가는 누군가와 부딪히자 목에 닭살이 돋으며 그를 뒤돌아보면서 드라마 마지막 8화가 끝이 납니다. 죽어마땅한 일을 감별하는 능력을 지닌 다크 히어로가 된 주인공 이탕의 살인을 신의 대리자가 내리는 정당한 단죄라며 조력자인 사이드킥 로빈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켜주며 스토리가 마무리되는데, 우리는 선과 악이 명확히 구분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과연 그 결정은 누가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이탕은 우발적으로 살인을 이어나가다가 그들이 파렴치한 죄를 저지른 인물로 밝혀지며 법이 절대적인 선의 지위를 잃어버린 세상에서 이젠 죽을 짓을 한 자를 찾아내어 재판도 없이 처단하며 쾌감을 주는 심판자가 됩니다. 형사 장난감은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로 감정보다는 증거로 항상 법 안에서 처리하려는 도덕적인 인물인데, 하지만 식물인간이 된 아버지가 과거 비리로 얼룩진 경찰이었고, 믿고 의지하던 상사는 어머니와의 불륜 상대임을 알게 된 후에는 그의 정의감을 지탱하던 이성이 흔들리고 신념도 깨져버립니다. 살인마 송천은 한때 정의로운 경찰을 꿈꿨지만 장난감의 아버지인 장형사의 위선에 환멸을 느껴 폭행으로 식물인간으로 만든 이후에 다크 빌런이 되는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죄인을 선별해 반성문을 받으며 살해하지만 과연 자기의 그 판단 기준이 옳은지 자신도 깊은 회의를 느낍니다. 결국 형사 장난감에게 죽으면서 당당했던 그 명분도 그저 잔혹한 연쇄살인마 한 명으로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다만 이탕은 아무 증거가 없어 자유인이 되고 다시 다크 히어로로 활동을 하는 모습을 암시하는 제8화가 끝나면서 후속편에 대한 여운을 남깁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드라마 시리즈 살인자 이응당감 마지막 8화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드라마 중 비리 혐의로 감옥에 있던 부연건설의 형정국 회장의 모습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연상케 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흰머리와 안경을 쓴 모습이 닮았고 죄수 번호도 4421번으로 대장동에서 한 시행사가 올린 수익금인 4,421억 원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사실 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이었지만 음모론을 잠재우기엔 부족한 우연의 일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조성모가 부르는 슬픈 영혼식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아마 오셨을 텐데 우릴 위해 축복해 줄 사람들 그냥 그렇게 믿어 우리밖에 없다고 여기면 안 돼. 이제서야 해야 해. 일생 동안 사랑하게 노라고. 넌 대답 안 해도 돼. 내가 두 번 말하면 되니까. 눈물을 흘린 거니 내 품에 안은 네 사진이 젖었어. 왜 좋은 날에 울어 너까지 이제 마지막 네 소원이었었잖아. 너 가는 길에 보내주려 해. 널 위한 이 반지 잃어버리지만 손에 꼭 쥐고 가. 언젠가 네 곁에 가게 되는 날 그때 내가 너의 손에 끼울게. 넌 마음 편히 먼저 가. 이제 가는 거니 쓸쓸한 바람 소리 문득 들렸어. 나 없이 먼 길 혼자 갈 수